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수학여고생 숙신쌤 공쌤입니다. 안녕.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필수 예제 5번의 왼쪽, 오른쪽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렸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응? 그렇잖아. 뭐가 어려워, 솔직히. 어렵나? 쉬워요. 그렇죠? 자, 바로 쓸데없는 거 하지 않고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보시고 자, 바로 갈게요. 띵! 띵! 얘 또 하늘 향해야 되니? 그렇지? 그래. 자, 이제 드디어 명제, 역, 대우. 이 대우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네. 이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그 다음에 참 거짓을 한번 조사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제, 역, 대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거 굳이 뭐 다 풀 필요가 있나? 없어. 그렇죠? 네 문제나 있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명제,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 A에서 B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제가 A면 B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명제야? 이게 P라는 명제예요. 그러면 P라는 명제의 역은 뭐냐면 얘는 B면 A다 이겁니다. 이게 P라는 명제의 역이에요. 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우는 뭐냐면 대우는 여기다 not을 붙여서 not B면 not A다. 이게 대우입니다. 대우. 그래서 얘랑 얘는 짝꿍이고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얘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면 B다가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되지만 혹은 not B면 not A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얘랑 같은 놈이라니까. 응? 완전히 이건 쌍둥이에요. 쌍둥이. A면 B다는 not B면 not A다. 완전히 똑같은 말.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판단하기 힘들면 그놈의 대우를 판단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응? 아시겠어요?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역도 참인가? 이건 아니죠. 서울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맞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시민이다. 이거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면 B다인데 B면 A다. 이게 만약에 성립하면 A면 B다인데 B면 A다. 이게 성립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표현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개념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어요. 응? Do you know? 기억하시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작은 놈이 충분 조건, 큰 놈이 필요 조건. 작은 놈이 총을 총을 빵 쏜다고. 그러니까 그게 충분 조건 되고 큰 놈이 피를 맞고 피를 줄줄줄줄 흘린다. 그래서 큰 놈이 필요 조건. 근데 서로 간에 대등하다? 그럼 서로 총 쏘고 피 흘릴 거 아니야. 있잖아요. 같은 놈이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울 거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 됐죠? 자, 어쨌든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조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자, 역은 참인지 대우는 참인지 뭘 다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이 명제의 역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A면 B다니까 얘는 뭐예요?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자, 역은 뭐예요? x제곱이 4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대우는 뭡니까? 대우.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4보다 크다가 아니고, 그렇죠? 얘는 제곱해서 얘는 4 미만이면으로 바뀌겠죠. 낫으로 가는 거니까. 제곱해서 4보다 어떤 x제곱이 있는데 이놈이 더 크대요. 누가 x제곱이. 그럼 얘 반대니까 여기 비어있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제곱해서 4보다 작으면 그러면 x는 2보다 큽니다. 그랬으니까 x는 2보다 작아요. 이게 바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뭘 하라고? 다음 명제 참 거짓을 구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역과 대우를 말한 다음에 참과 거짓도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역이고 이게 대우니까 이게 참인 명제인지 이게 거짓인 명제인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끝났네. 자, 생각해봐요. 2보다 큰 놈은 원래 제곱하면 4 이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보다 큰 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2보다 큰 놈은 다 제곱하면은 물론 4인 놈은 있을 수 없지만 4 이상인 건 맞잖아요. 그쵸? 제 말 맞죠? 그쵸? 4 이상이잖아요. x가 만약에 5야, 5. 5 제곱하면 4 이상이잖아. 4보다 큰 영역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맞는 거지. 그쵸? 따라서 얘는 무슨 명제? 얘는 원래 이 자체 명제가 참인 명제. 그럼 얘의 대우도 당연히 뭐다? 무조건 참인 거죠. 그쵸?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 다음. 이 역을 보면 얘는 제곱해서 4보다 커. 그럼 원래 걔도 2보다 크냐? 이거 마이너스 3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 9잖아요. 9는 4보다 크죠. 하지만 마이너스 3이 2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끝났네. 얘도 제가 굳이 뭐 구하지 않아도 뭐 되겠지만, 자, 이 명제의 역은, 자, x가 12의 배수이면 역은 12의 배수이면 x는 뭐다?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이놈의 대우는 뭐겠어? 1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도 아니다. 이게 되겠죠.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제 참 거짓만 보면 되는데, 원래 명제가 4의 배수인 수는 12의 배수냐? 뭔 개소리야. 8은 뭔데? 8은 12의 배수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원래 거짓이죠. 따라서 이 명제의 대우도 거짓이 되겠죠. 왜? 원래 명제와 대우는 서로 간에 짝꿍이라 했으니까.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란 말이에요. 네가 틀리면 나도 틀려.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네가 살면 나도 살아. 네가 오르면 나도 오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대우는 뭐냐? 12의 배수면 4의 배수냐? 12, 24, 36. 얘네들 다 4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합동인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냐? 이거 참이잖아요.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그럼 당연히 대우도 참이겠죠. 따라서 대우도 참이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 이놈의 역은 뭐냐? 넓이가 같으면 합동인 두 삼각형이 있으면 넓이는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있으면 얘는 합동이냐 이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여기가 만약에 2인데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이에요. 높이 수직이고. 그렇죠? 근데 얘도 평행하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 넓이 당연히 같죠. 이렇게 가면 여기도 1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놈의 역은 거짓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x가 2고 y가 3이면 곱하면 6이다. 이거 원래 참이네. 따라서 이놈의 대우도 참이겠지. 하지만 곱해서 6이면 xy가 6이면 x는 2고 y는 3이냐? 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건 틀리죠. 왜? x는 1일 수도 있고 y는 뭐 6, 이럴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겁내 많잖아. It's very scary하게. 응? 안 그래요? 따라서 이놈은 뭐다? 틀렸다. 이놈은 거짓인 명제가 된다 이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번을 끝냈습니다. 어머, 6번에 문제가 하나밖에 없나 봐. 나이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를 또 가려고 합니다요잉. 자, 7번 문제를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명제 P면 Q, 그 다음 R이면 not Q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에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십시오. 이랬어요. 뭐라고? 지금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3단 논법이라고 들어보셨으니까 3단 논법? A면 B이다. 그 다음 B면 C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서 A면 B고 B면 C니까 결국 A면 C다. 이런 논리들 있죠.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요? 이해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강남 구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강남 구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바로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4단 논법 없나요? 아휴, 이 친구야. 왜 없겠어? 네가 만들면 되지. 그렇죠? A면 B다, B면 C다, C면 D다. 따라서 A는 D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응?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어쨌든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지금 보시면 자, 얘예요. 자, P면 Q이다. 이게 지금 참이래요. 뭐? P면 Q이다가 참이고, 즉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참이냐면 R이면 not Q다. 자, R이면 not Q다. 얘도 참이래. 뭐래? R이면 not Q다. 얘도 참이라고? 이게 참인 명제라고? 그러면 얘 대우 있죠. 얘 대우. 얘 대우가 뭐예요? 바꿔서 not 하는 거잖아요. 즉 Q이면 not R이다. 얘도 참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짝꿍, 그죠? 전우, 대우, 이놈도 참이다. 얘가 거짓이면 그놈의 대우도 거짓이다 이거죠. 따라서 자, Q이면 나달이다 그랬으니까 나달. 자, P면 Q이고 따라서 얘는 not R이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P면 not R이다. 이것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 모두 보십시오. 기억. Q이면 나달이냐? Q이면 나달이냐? Q이면 나달이냐? 이거는 얘의 대우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Q이면 not R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 P이면 나달이냐? P면 나달. 3단 논법에 의해서 간 거니까 니은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나달이면 not Q냐? not P냐? 얘는 요거 보기 힘드니까 대우로 바꾸면 얘는 P면 R이다로 된 거죠. 그렇죠? 근데 P면 나달이랬지 언제 P면 R이랬니?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그 다음 리을. 얘는 뭐야? not P면 R이다? not P면 뭐예요? 얘도 대우로 가면은 얘는 not R이면 P다가 되는 건데 not R이면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P면 not R인데 not R이면 뭔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따라서 리을도 틀렸다. 그러니까 맞는 건 뭐밖에 없다? 기억, 니은.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거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요즘 저의 일가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참나. 첫 수업. 저의 첫 수업. 방학 중간에 첫 수업이 8시 반에 있습니다. 8시 반. 아침 8시 반부터 언제까지 있냐면 밤 11시까지 있어요. 쉬는 날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다 수업이에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 뭐 10분, 20분 있고 솔직히 말하면 한두 시간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찍을 시간이 없어서 진짜 강의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밖에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좀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보양식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산삼도 올라오고 홍삼도 올라오고 응? 막 학생들이 막 그렇게 막 보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냉장고에 막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먹으면서 겨우 힘을 내면서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올라와.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지금 이 수2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강의가 수2를 빨리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찍을 거냐면 이제 확률 통계. 제가 5강인가 8강까지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찍다가 계속 이제 뭐 렉이 걸려가지고 저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왜냐면 똑같은 강의를 제가 몇 번 찍었는지 5번인가 6번인가 찍었어요. 근데 계속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책 다 집어 던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 말을 아까 전에 내가 수업할 때는 했는데 이 말을 내가 했었나? 안 했었나? 이거 자체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접어버리고 그냥 지금 확률 통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2가 끝난 다음에 바로 확률 통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8월이 되기 전에, 약속하지 말아야지. 8월이 되기 전에 해야지. 8월이 끝나기 전에 계획은 8월이 끝나기 전에 9월이 시작하기 전에 확률 통계를 완강시키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미적분 1을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10월 달에 미적분 2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기하 벡터까지 해서 올해 12월 초면 모든 강의가 다 완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올라가시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기출문제 풀이 이 강좌가 또 열릴 거예요. 저는 쉬지 않아요. 계속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강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얘는 아마 내년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좌 이름은 초고액과외. 고액과외를 초월했으니까 더 높은 거니까 초고액과외. 이렇게 해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열심히 좀 쫓아오시기 바라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8번. 8번이랑 이제 9번 문제가 9번이 이제 3문제 정도가 있어서 총 4문제 정도 남았는데 요거 하면 끝납니다. 자, 8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다음은 어떤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3의 배수라면 n도 3의 배수입니다가 참임을 증명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수를 제곱한 놈, 이 놈이 3의 배수이면 원래 그 놈도 n도 3의 배수이다. 얘를 증명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떤 수, 제곱한 놈이 3의 배수야.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뭔지 모르겠어. 어떤 수, 자연수 n을 제곱한 놈이 3의 배수인데, 그러면 원래 그 놈도 3의 배수다. 이걸 증명하라.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대우입니다. 대우.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 땐 그놈의 대우로 이용한다. 무슨 말이냐?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얘랑 같은 명제잖아요. 그쵸? 위에 거의 대우가 아래 거, 아래 거의 대우가 위에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직접 증명하기 힘들 때는 아래 거를 증명한다 이거예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놈을 제곱해도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지금 이건 대우고 뭐 규류법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저번 그 명제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개념 시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때 맞춰서 이 증명 과정이 도대체 뭐로 증명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놈을 증명하는 건데 뭐냐? 만약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지금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닐 거야.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야.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n은 뭐겠어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즉 n은 3k 플러스 1 또는 3k 플러스 2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3k 꼴이 3의 배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3k 꼴. 2의 배수는 2k 꼴. 6의 배수는 6k 꼴. 12의 배수는 12k 꼴. 근데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3k 더하기 1 혹은 3k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3k 더하기 3은요? 야 이놈아 3k 더하기 3은 k에다 1, 2, 3, 4 집어넣으면 그것도 결국 다 3의 배수잖아. 맞잖아요. 3k 더하기 1에다 k에다 1 넣어보세요. 6 되는 거잖아. 2 넣어봐 9 되는 거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n은 3k 더하기 1 또는 3k 더하기 2다 이거죠. 따라서 그놈들을 제곱해보자. 그럼 n이 3k 더하기 1이면 얘를 제곱해보면 3k 더하기 1의 제곱이고 3k 더하기 1을 제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9랑 6을 3으로 묶어버리면 3k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여기 있던 1은 그대로 가해가서 1로 쓰여지게 되겠죠.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 n이 3k 더하기 1이면 그놈을 제곱해버리면 요 놈은 3의 배수인데 요 부분 뭐 곱하기 3이니까 이 앞에 부분 3의 배수인데 거기다 더하기 1이 나와서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3k 더하기 1을 제곱해버리면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 나온다. 근데 9k 제곱은 3의 배수 9k 제곱 3의 배수 6k도 3의 배수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인데 갑자기 1이 났어. 안 3의 배수. 따라서 이놈 전체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얘기죠. 맞죠? 자, 그 다음 거 n은 3k 더하기 2 그놈을 또 제곱하자 이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가 나오는데 이놈은 3의 배수 맞죠? 이놈도 3의 배수 9는 3의 배수잖아요. 12도 3의 배수고 그쵸? 근데 4는 다시 써주면 이건 3 더하기 1이 돼서 얘도 3의 배수잖아요. 이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3을 3으로 묶어버리면 3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나온다. 따라서 나도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놈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놈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이해됐죠? 즉 n이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 놈을 제곱해도 3의 배수가 아니고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다 1인 놈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대우인 명제를 증명했는데 그 놈이 참음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결론이 나왔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가와 나의 합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응? 아시겠어요? 끝났니? 겁내 많네 진짜. 그죠? 자, 9의 왼쪽 그 다음 뭔데? 미디움 미들 와 오른쪽 자, 또 갈게요. 겁내 많아도 해야지. 스케어리하게 많아도 스케어리하게 it's very many 합니다. 자, XYZ가 실수고 또 갑니다. 자, 집중하세요. 나만 집중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 여러분들 집중이 안 떨어져 있고. 자, 끝까지 집중하시고 갑니다. XYZ가 실수이고 ABC를 집합이라 할 때 어떤 집합이에요? 그때 보통 이제 집합은 ABC 이놈은 대문자로 써줍니다. 이건 집합 처음 시간에서 얘기했었고. 자, 다음에서 조건 PQ는 서로 간에 무슨 조건인가? 자, P는 Q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물어볼 때는 뭐만 보면 되냐? 누가 더 크냐 보면 돼요. 큰 놈이 뭐? 필요 조건. 작은 놈이 충분 조건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P는 Q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일까?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으면 얘는 충분 조건이고 얘가 얘보다 크면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자, 2개를 곱해서 0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겠죠? 근데 얘는 보세요. 3개를 곱해서 0이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0인 거잖아요. 누가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는 x가 0이 될 수 있고 또는 y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둘 다 0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x가 0이 될 수 있고 y가 0이 될 수 있고 z가 0이 될 수도 있죠. 경우수가 더 많잖아. 여기는 z가 0인지 아닌지 몰라? 모르잖아요 지금.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요 놈은 무슨 조건? 아, P라고 한 놈은 이 조건보다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응? 이해됐어요? 충분 조건. 이거 헷갈리시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두 개가 곱해져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는 0 그리고 5가 아니고, 그죠? 또는 y는 0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q라고 한 놈은 세 개가 곱해져서 0이라는 건 x는 0 또는 y는 0 또는 z는 0이라서 z는 0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쵸? 선생님 조건이 더 붙었으니까 더 작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 p라고 한 놈에는 애시당초 z가 없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Z라는 놈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여긴 Z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더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지금? 응? 자, 하나만 얘기를 보면은, 잠깐 예를 볼게요. 요 놈을 만족시켜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0,1 이런 게 있어요. X에다 0, Y에다 1 집어넣으면 돼.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해됐죠? 그러니까 X가 0이거나 Y가 뭐 0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X가 0인데 Y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X고 이게 Y 값이야. X가 0일 때 Y는 모든 실수야. 혹은 잘 보세요. X가 모든 실수인데 Y는 0이야. 이런 경우잖아. 아니면 X도 0인데 Y도 0이야.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P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이죠. 이해되죠, 지금 제 말이? 근데 Q라고 하는 놈은 뭐가 있냐면 세 개가 곱해져서 0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X가 0인데 Y는 모든 실수야. 그렇죠? Z도 모든 실수야. 이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 뭐 Z는 뭐 등장하지 않는데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만 보면 얘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있어. 자, X가 모든 실수인데 Y는 0이고 Z도 모든 실수야. 이것도 되죠? 그럼 얘랑 또 똑같죠? 또 보세요. 얘도 0인데 얘도 0인데 그렇죠? 얘는 또 모든 실수야.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근데 잘 보세요. X의 모든 실수, Y에도 모든 실수, Z의 0 이래버려도 이건 상관없죠. X에다가 3 넣고 Y에다 2 넣고 Z에다 0 넣어도 이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걸 만족시켜주는 X랑 Y에는 3과 2도 있는데 여기는 3, 2는 절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3과 2를 곱해서 어떻게 0이 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놈의 집합이 범위가 더 큰 거예요. 누구? X, Y의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따라서 누가 더 크다? Q가 더 크다. 그러니까 따라서 Q는 무슨 집합이다? Q는 더 큰 집합이니까 총을 맞고 맨날 피를 흘려서 얘는 필요 조건. 그 다음에 Q는 더 작으니까 사회적 불만이 가득해서 얘는 총을 쏴서. 그렇죠? 얘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1번은 얘는 충분 조건.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두 개를 더해서 유리수고, 그 다음 X, Y는 모두 유리수다. 누가 더 크냐 이거죠. 원래 X도 유리수고 Y도 유리수야. 그쵸? 그럼 두 개 더하면 원래 유리수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자, Q. 어떤 수가 모두 유리수야? 그럼 두 개 더해도 유리수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수가 더해서 유리수라고 둘 다 유리수였냐? 이거는 아니죠. 왜? 반례가 1 플러스 루트가 있고 1 마이너스 루트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얘 2 나오잖아요. 유리수 나오잖아. 근데 얘는 유리수입니까? 얘는 유리수입니까? 둘 다 무리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랑 Y에는 무리수도 있어요. 물론 유리수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P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Q에는 유리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죠? 따라서 얘가 얘한테 총을 쏠 테니까 얘가 피를 흘리고 죽겠죠. 따라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3번. 자, 얘는 뭡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면서요.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 C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자, B와 C의 교집합, 요 부분과 A의 교집합을 했더니 그대로 A가 나왔대. 그럼 결국 A는 어디 있는 거예요? B와 C의 교집합 안에, 요 안에 A가 있는 거죠. 요 안에 A가 조그맣게 있더라 이거죠. 이게 P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Q라고 하는 놈 뭐냐면 또 A라고 하는 놈이 있고 또 B라고 하는 놈이 있고 또 C라고 있는 놈인데 얘는 두 개를 합친 거 요거잖아요. 그 놈이랑 A를 합쳤더니 그대로 두 개를 합친 게 나왔다. 무슨 말이야? A가 B가 B와 C가 합친 거에 들어가도 B와 C가 합친 거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거니까 A가 이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A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 안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경우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P라고 하는 조건은 이 교집합 안에만 존재하는데 이 Q라고 하는 조건은 이 B와 C의 합집합 안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더 작아. 이게 작으니까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결국은 충필충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9의 미들. 와, 미치겠다. 정말 계속 집합 나오네.
힘들어. 빨리 명제가 좀 끝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아니고, 이 강의에서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수열입니다, 수열. 요거 끝나고 나서, 명제 끝나고 나서 뭐 방정식, 뭐 함수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이제 등차 수열 나오잖아요. 점화식, 지수로고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고 원론적인 거고, 뭐 그렇게 뭐 알려드리려고 해도 별다른 게 없어요. 어떤 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인터넷 강의 선생님 수업을 들으셔도 제 내용과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수열로 가게 되면 완전 달라요. 다른 신세계를 아마 맛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재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집합 명제 이런 거는 원래 다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던 거였고, 그 다음에 수투의 지금 뒷부분에 있는 수열이랑 지수로고 부분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내용이 좀 하드합니다. 하드해. 디피컬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되게 많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상당히 재밌어요. 정말로. 가르치는 재미가 있다고나 할까? 여러분도 배우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것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명제 집합을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고리타분하다,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9회 중간 문제를 또 가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BC가 ABC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세 집합 ABC가 있는데 P랑 Q라고 하는 어떤 그 명제가 서로 간의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P는 Q이고 P면 Q이고 Q이면 P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서로 간에 총과 P를 주고받고 있는 사이니까 얘들은 무슨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표현인 경우를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P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서로가 같은 말이야, 결과적으로. 응? 똑같은 포함 범위를 갖고 있는 경우를 찾아내라 이거죠. 1번부터 볼게요. 자, A 교집합 B라는 놈이 합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A라고 한 놈과 B라고 한 놈의 교집합을 지금 봤는데, 교집합 요거죠. 요 놈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랬더니 A와 B의 합집합 안에 들어 있어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놈의 놈은 A와 B 합집합 안에 들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Q에서 A는 B랑 같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아니, 기억을 보시면 A랑 B랑,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개소리란 말인데, 도구 사운드야. A와 B의 교집합은, 원래 두 개 합친 놈은 가운데 있어. 이거는 뭐 어디나 뭐 당연한 거, 진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A랑 B가 나와, 이거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 당연히 얘가 맞지만, A랑 B랑 같으면 당연히 교집합도 자기 자신들 거고, A나 혹은 B일 거고, 당연히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거 안에 있죠. 이건 맞는 거잖아. 하지만 얘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이거 발레가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면 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P가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얘는 지금 얘가 더 작은 거고 얘가 더 큰 거니까, 더 경우가 많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1번 틀렸네. 2번 보면, 자, 2번은 뭐냐? A와 B와 C의 교집합이 A다. 자, 이놈은 또 뭡니까? 자, B라고 하는 놈과 그 다음 C라고 하는 놈의 교집합 안에 A가 있어요 라는 얘기죠. 여기에 A가 있어요, 이 뜻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B랑 C의 합집합 안에 A를 집어넣었더니, 자, B와 C의 합집합 안에, 이 안에다가 A를 퐁당 넣으셨더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 수가 더 많잖아, 얘가. 이게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작은 놈이 큰 놈한테 하는 거고, 얘는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 된다. 1번은 필요 조건이 돼야 되고.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 3번도 보면, 자, 3번은 뭡니까? 자, B와 C의 교집합을 A랑 합쳤더니 결국 A가 나왔다. 뭐라고? B와 C의 이 교집합을 A랑 합쳤더니, A에다가 부었더니 A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더라, 이거죠. 결국은 이 교집합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교집합이 이렇게 가서 A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B와 C의 교집합이. 그렇죠?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얘는 또 무슨 뜻이냐 보면은, 자, B와 C의 합집합과
교집합 A, 잠깐만. 그쵸? 그치? 자, B와 C의 합집합과 A의 교집합. 자, B와 C의 합집합. 이 두 개를 더한 거와 A를 비교했더니 그대로 B와 C가 미동도하지 않았더라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B와 C를 더한 거와 그다음 A와의 겹쳐있는 부분을 봤더니 그대로 B와 C 합쳐진 게 그대로 나왔다는 뜻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개를 다 더한 놈이랑 어떤 A라고 한 놈이랑 비교를 해서 야, 우리 둘이 합친 거 얘거든? 야, 네 재산이랑 한번 비교해보자. 겹친 거 뭐야? 그랬더니 A랑 얘랑 교집합이니까 겹친 거 찾는 거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그대로 나왔어. 뭐야? 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네 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따라서 지금 영역으로 따지면은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지금 지금 요 놈과 요 놈 지금 어떤 게 더 큰가? 이거 말할 수가 있나? 이거 좀 애매한데? 잠깐만. 답이 몇 번이야? 답이 5번이네 지금. 이건 영역으로 따지면 자, 얘는 B와 C의 교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얘는 이 A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C가 이 바깥쪽에도 있을 거고 이 바깥쪽에 있는데 얘는 무조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네. 그렇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는 B, C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고 얘는 B, C의 교집합이 이 안에 있다는 거지. 그 나머지는 다 바깥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B, C가 A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B, C가 바깥에 있어도 얘는 성립하니까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얘가 더 크고 화살표는 1로 가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얘는 무슨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얘는 필요 조건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목이 물렸나 봐. 자, 4번 보면 A랑 B를 합쳐서 A야. 뭔 말이야? A랑 B라고 한 놈을 합쳤더니 그대로 A가 나왔대. 뭐 A 안에 B가 들어있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B는 공집합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공집합이면 뭐 돼 있는 건 맞지만 공집합이라고 해서 공집합이면 얘는 맞지만 얘라고 해서 공집합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더 큰 거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겠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 5번. 자, 5번이 답이라고 문제 나왔는데 5번도 보시면 자, B에서 A를 뺍니다. 자, A라고 한 놈이 있고 여기 B라고 한 놈이 있어. 자, B에서 A를 빼요. B에서 A를 빼면 얘가 남아요. 자, 이 놈이 얘예요. 그 놈과 누굴 더하라고? A를 더하라고. A를 더하세요 이랬어. 다 더했더니 그 결과가 B래. 에? 이게 무슨 말이야? B에서 A를 다 뺐어. 다 빼서 요것만 남았죠. 얘랑 A를 더했더니 그대로 B가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A가 B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지금. 왜? 이 부분, 이 영역이 지금 새롭게 추가됐잖아요. 이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B가 아닌 영역이잖아요. B가 아닌 영역이 이 B에서 A를 뺀 영역과 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B가 나왔다는 건 이 영역도 B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B 안에 뭐가 있다? A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같은 말이네. 얘랑 서로 같은 말이니까 얘면 얘고 얘는 얘가 된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 이게 바로 서로 P와 Q가 서로 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라스트 문제가 왔습니다. 힘들어.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 나왔는데,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고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전체집합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이제 not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십시오. 자, 문제 읽어보세요. not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래요. 얘가 필요 조건. 그러니까 not P가 있고 not Q가 있는데 얘가 필요 조건이래.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얘는 충분 조건이겠죠? 그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맞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not Q면 not P예요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명제가 참인 명제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누굽니까? P면 Q이다가 되는 거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P면 Q이다. 따라서 P는 어디에 속한다? Q에 속한다. 얘가 되는 거죠. 왜? 얘가 더 작으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이 줄은 얘고 얘는 얘고 얘는 결국 얘니까 얘를 이 포함 관계가 아닌 것,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이 포함 관계가 아닌 것을 찾아내십시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일단 뭐 포항경으로 따지면 Q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 안에 P가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자, 하나씩 볼까요? 자, 5번부터 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볼게요, 이번에 5번부터. 자, P와 Q의 교집합은 뭐다? P다. 맞네. 이거 맞는 거고. 자,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냐? 무슨 도구 사운드야? 답 몇 번이야? 바로 답 4번 나왔네요. 그 다음 3번. P랑 Q를 합치면 그대로 Q가 나오고. P에서 Q를 빼면 P에서 이 조그만 거에서 큰 걸 빼면 아무것도 안 났죠? 그러니까 2번도 맞고. 그 다음 얘의 바깥 세상이 더 크죠? 작은 자, 덜 가진 자의 바깥 세상과 좀 가진 자의 바깥 세상 누가 더 커요? 덜 가진 자의 바깥 세상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덜 가진 자의 바깥 세상이 더 많은 자의 바깥 세상을 더 포함하고 있다. 1번도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나? 4번이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답은 4번 이렇게 됐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제가 지금 끝났고 밑에 있는 유제들도 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지금 우리의 저의 애제자 중에 하나인 우리 미터래 미안해 민철 군께서 계속 이제 명제가 어렵다고 계속은 아니고 한 번 글 올렸는데 어쨌든 제가 아직 문제를 보진 못했지만 최대한 빨리 문제를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 절대부등식인가요? 절대부등식 단원을 좀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멋진 수신쌤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고생 수신쌤 공쌤이었습니다. 안녕.